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쉽고 안타까운,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든지 좋아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언니, 나 금방 다녀올게. 이맘때 딸기를 보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용돈을 제대로 못 주니까 자신이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 마음껏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잡을 명목이 없었고, 아이는 마치 자신이 어른이 된 듯 신이 나서 알바를 2개, 3개 닥치는 대로 하면서 밤낮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전철을 타기 위해 서두르다 그만 발목이 삐끗했다고 했고, 한참 후 병원에선 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침실 커튼을 닫고는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털모자 쓴 앞침대 언니가 암인데 저 언니가 딸기가 먹고 싶은데 지금 딸기가 있냐고, 엄마가 사다 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첫새벽 농수산시장에 가서 과일가게 사장님들께 딸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이르다며 다음 달이나 돼야 나올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서 딸기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그 아이는 그럼 딸기가 많이 들어간 주스가 있는데 그 주스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부탁하면서 회사 이름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생과일 주스가 많지 않았고 편의점을 여러 곳 다녀서야 비로소 아가씨가 원하는 과일 주스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이 지난 뒤 농수산시장 과일가게 사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첫 딸기를 보니 저희가 생각나 하나 빼놨다고. 저희는 신이나 딸기를 사서 정성껏 씻어 기뻐할 그 아가씨에게 단걸음에 갔습니다. 아가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세를 가다듬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친해지고 나니 그 아가씨 이름이 이슬이고 30대의 아가씨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 유방암이 걸렸고 처음엔 보험금도 많이 나오고 친구들도 많이 와주니 참 좋았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암이 점점 더 악화되었고 보험금은 점점 없어지고 친구도 지방에 있는 가족도 자주 오지 못하니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바싹 말라 한 주먹도 안 되는 얼굴에 핏기도 없이 앙상한 손으로 양말과 수건을 빨아 넣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 아이는 시간이 지나 퇴원을 하고 이슬이와 인연을 맺어 퇴원 후에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슬인 요양원에 찾아갈 때마다 제게 커피 믹스 한 잔을 선물해 주었고 주위 아주머니와 할머니에게 우리 언니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슬이에게 혹시 괜찮음,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이슬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대신 내가 언니한테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슬이는 자기는 종교는 따로 없는데 불교 노래나 기도문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고,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언니 종교 있냐고 언니한테 기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제가 자주 가니까 친언니인 줄 알았다며 갈 때마다 이슬이 상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슬이와 요양원 측 분들이 너무 고맙고 또 그만큼 언니 노릇을 못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그 후 열흘쯤 지나서 꿈에 이슬이가 넓고 환한 도로 가로등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슬이에게 누구 기다리는 거야? 하고 물으니 아빠를 기다린다고 맨바닥에 덜푸덕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나 언뜻 이슬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슬인 제게 엄마를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엄니가 생전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슬이는 제 손을 잡고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무언가 애틋해했습니다. 저는 걱정된 마음에 이슬이에게 전화를 했고 다행히 반갑게 받아주는 목소리를 밝게 느꼈습니다. 저는 성당에 갈 때면 이슬이에게 전화를 했고 이슬이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숨을 고르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문자엔 언니,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어. 언니 걱정하지 마. 나 금방 다녀올게. 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고 저는 그 문자에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귀에선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슬이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안정을 취해야 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눈물이 나고 무섭고 언니 걱정하지 마, 나 금방 다녀올게 하는 말이 온몸에 맴도는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더 이상 오지 않는 전화를 들고 요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목맨 소리로 제가 찾아가면 될까요? 그날 밤 이슬이가 제게 연락을 했었어요. 서울대병원에 간다고, 금방 온다고요. 서울대병원 연락을 해봐도 모른다고만 해요. 저 아시죠? 저 요양원 자주 가던 사람이요. 제게 이슬이 상태를 말해주셨었잖아요. 얘기해주세요. 이슬이 어떻게 된 건가요? 한참을 망설이던 직원은 안 되는데 하면서 그날 밤 서울대병원 가던 날 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가 너무 바보스럽고 아둔하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날 찾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그 꿈이 맞지 않기를 바랬는데 한참을 울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른 봄 예쁜 딸기를 보면 딸기를 사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이슬이만 한없이 생각났습니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저를 이슬이는 용서해 줄까요? 사별에 대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은 슬픔이며 슬픔이란 사별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에서 오는 반응이고 사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상적인 슬픔 과정이 치러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별,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애도 과정이 필요한데 애도란 슬픔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고인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